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극한단원의 수열의 수염과 발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수열의 수염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교과서 11쪽이고요. 자, 우선 생각열기부터 한번 보죠. 자, 생각열기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뻗어나가는 나뭇가지의 수를 세어보면 앞에 두 항의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을 만드는 규칙의 수열을 찾을 수 있다. 이 수열을 AN이라고 하면, 자, 일단은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 2, 네 번째 항 3, 다섯 번째 항 5. 자, 어떤 규칙이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앞에 두 항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항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을 더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여섯 번째 항이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걸 더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AN이라고 했을 때 이제 BN이 주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BN이 주어지죠. 네, 여기 BN이 있습니다. 이렇게 BN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자,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없이 커진다고 했을 때, 자, BN의 값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여 보자. 자, 생각 표칙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자, BN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n이 1일 때 1, 2일 때 2, 8일 때 어쩌고 이제 1.6 얼마 얼마, 9일 때 1.6 얼마 얼마, 11일 때도 1.6 얼마 얼마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n을 x축으로 하고 그리고 bn을 y축으로 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어떤 특정 숫자에 가까워지죠. 바로 여기에 붙어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특정 숫자에 계속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수가 어떤 한 곳으로 계속 몰린다, 모여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보면은, 자, 항이 계속 진행이 될 때마다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2분의 3, 세 번째 항 3분의 4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계속 쭉 보내면은 대충 어디쯤 근접을 할까? 이 숫자가 어디에 가까워질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였고 2분의 3, 그래서 쭉 갔더니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예, 그렇죠.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1에 가까워지고 있고 모든 항의 값들이 점점 1의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자, 이번엔 조금 복잡한 이제 수열인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x축을 n, y축을 bn이라고 하면은 계속 지그재그로 반복되고 있죠. 자, 문제는 이게 점점 어디론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나요? 네, 그렇죠. 점점 bn은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제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항의 값들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쪽에 바로 그 그래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수열 n분의 n 플러스 1의 일반항 n분의 n 플러스 1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1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그것도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없이 가까워진단 말인데 닿진 않는다는 얘기죠. 한없이 가까워질 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수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의 일반항은, 특히 그 값은 양과 음의 부호가 계속 교대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었을 때 계속 그래서 이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n이 계속 제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했었는데 기호를 하나 도입할게요. 계속 한없이 커진다고 하고 얘기하면 좀 입이 아프니까. 자, n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자,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다 가다 많이 봤을 텐데, 자, 바로 요거죠. 예, 팔자를 쓰러뜨린 부분, 바로 이 기호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진다는 말은 n 화살표 바로 요 팔자 쓰러뜨린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팔자 쓰러뜨린 기호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무한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무한대. 여기 보이죠? 좀 조그맣긴 한데, 예, 무한대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럼 이때 요 무한대 기호는 어떤 걸 의미하냐? 자, 그냥 이제 큰 숫자가 아니라, 자, 무한대는 한없이 커집니다. 한없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여기서 중요한 건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 아닙니다. 예, 기호일 뿐입니다. 사실 기호라고 부르기도 조금 그런데, 예, 기호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상태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예,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는 사실 사칭연산을 계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 n이 무한대일 때, n이 점점 엄청나게 한없이 커져가지고 무한대일 때, 자, 이때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바로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입니다. 예, 알파예요, 알파. 알파에 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바로 이 알파의 수렴, 예, 의견 수렴한다 할 때 수렴이라고 하죠. 의견을 다 모은다. 한마디로 an에 있는 모든 항들이 전부 알파에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렴한다. 예, 요 수렴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자,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이제 수렴한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때 이 알파를 바로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예, 끝까지 가본 거죠. 극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말 그 끝이 어디일까 계속 가봤더니 바로 그게 알파였다. 그리고 그 알파를 이제 극한값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호로 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호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자, 이건데요. 아이고. 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기호입니다. 자, 이 잘 좀 확대를 시킬게요. 잘 보이게끔. 자, 보이죠? 요거.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요 리미트 기호가 있습니다. 리미트 기호. 이걸 이제 리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진다. n의 값이 계속해서 한없이 커진다는 걸 밑에 쓰고요. 리미트 밑에다 쓰고, 그리고 그 일반항을 써주고요. 그리고 수렴하는 값 알파를 요 뒤에 등호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극한 값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이제 리미트 기호가 궁금할 텐데, 자, 그 리미트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기호 리미트, LIM 리미트는 극한을 나타내는 리미트, 예, 리미트죠. 예, 리미트의 약자이고, 자, 한글로 리미트라고 읽는다. 제가 이제 무심결을 써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리미트 기호가 좀 불편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리미트 n분의 n 플러스 1은 1이죠. 이제 1에 점점 한없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1에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은 0입니다. 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c라고 되어 있네요. an이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수예요, 상수. 예, 이때 c는 상수입니다. 자, 이때 수열 an은 당연히 c에 수렴합니다. 예, 뭐 c에 가깝죠. 이미 가까워지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극한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실제 그래프도 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냥 그 가까워지는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붙어 있어도 사실상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수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이걸 기호를 이제 부르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쪽입니다. 자,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바로 일반항 AN의 값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n제곱은 1, 4, 9, 16 그래서 계속 커지기만 하고 3-2n은 1, -1, -3, -5 계속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확실하죠. 자, n이 한없이 커진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고요. 그 다음 자, n이 한없이 커진다고 했을 때 n은 이제 일반항은 계속 작아지기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깝게 가지도 않고 심지어 같지도 않은 경우에는 자, 수렴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그 수열은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자,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반항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의 무한대죠. 네, 양의 무한대입니다. 계속 이제 숫자가 한없이 커지기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무한대, 그리고 또는 이제 n이 무한대일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간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일반항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할 때 수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각각 그 전에 이제 예를 들기 전에 자,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리미트 an은 이제 마이너스 그냥 무한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계속 발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은 그냥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2n은 계속 작아지기만 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일반항에 이렇게 수렴하지도 않고 심지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자, 이렇게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자,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그냥 4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은요.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어떤 한 숫자에 뭐 수렴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발산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수열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자, 바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수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과 같은 수열을 진동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진동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진동이 뭐예요?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덜덜덜 떨리고 있죠. 이 경우는 수열의 수렴도 안 하고 그렇다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안 하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동이라는 것 자체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발산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렴한다는 거는 바로 요 알파라는 일정한 값에 an의 값이 계속 모이는 거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하지만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하면서 발산. 참고로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기호가 있어요. 하지만 진동은 기호가 없습니다. 진동은 기호가 없어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렴하지 않으면은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다. 네,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발산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학습지를 풀거나 아니면 다른 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